배 대표님, 예. 뭐 이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뜬 사람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다. 네.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도 좀 어리둥절하지 않겠느냐. 장관아니 내가 여권 1등이 돼버렸어. 그런 뭐 예전에 문구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섹스피어입니까? 자고 나니 내가 무슨 스타가 돼 있더라. 예. 그런데 이렇게 김문수 지금 장관이 계속 뜨고 있어요.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이재명 31입니다만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기록한 사람이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3 이렇게 나왔고 시사저널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33.2인데 김문수 18.1, 그러니까요. 홍준표 9.4, 뭐 한동훈 8.2, 오세훈 6.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MBS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34, 오세훈 25, 홍준표 23, 뭐 이렇게 한동훈 22 이런 순으로 좀 나왔고 전체 이 성적으로 보면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이재명 28, 김문수 14, 절반까지 따라왔어요. 그렇죠. 홍준표 7, 오세훈 6, 한동훈 6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김문수 장관이 현재로서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어떻게 보면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갤럽이 지난달인가 첫 조사할 때 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6일 날 그때 처음 올라왔는데 2% 나왔고 그 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디어 리서치인가에서 갑자기 15.6%로 여권 1위로 뛰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김문수의 이런 뭐 바람이랄까 신드롬이랄까 이것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김문수가 만든 게 아니라 이른바 김문수 신드롬 이야기도 하는데 문수다 문수. 이 김문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 뭐냐? 이재명, 서영교 두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관이 제일 범여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수층에서 대구 경북에서 가장 1위 제일 높은 이유는 뭐냐? 이재명 제일 대립각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대립각에 서 있는 사람이 김문수예요. 예. 그 다음 순서가 원희룡,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든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사 해보나 마나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재명 대표 제일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 말 그대로 친윤석열, 반 이재명, 반 민주당 김문수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확 붙인 사람이 누구냐? 서영기 의원이 국무위원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포함해서 일어나서 비상계엄 사태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그랬더니 이른바 뻣뻣 문수가 된 거예요. 내 와구 사과합니까? 이러면서 뻣뻣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전에 김장수 국방부 장관 아시죠? 예. 김정일 만났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예. 다들 그냥 무슨 대한민국의 장관이란 사람들이 김정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유 위원장님 이러고 있는데 김장수 국방부 장관 뭔데 네가 꽃꽃장수 장수가 된 거죠. 그때 이 북한을 적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의 장관이 김정일이한테 고개 숙일 수 있나? 내 장수 아이가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김문수 효과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김문수 장관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재명의 대립각에 딱 서 있는 사람이 김문수. 그러니까 김문수가 최근에 민주당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팬덤이 만들어졌던 게 민주당 의원들하고 계속 싸웠었단 말이에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립각, 이재명의 대립각에 섰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그 제일 대립각에서 있는 사람이 김문수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한동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지속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김문수 장관이 그 이후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 그렇죠. 임명할 때도 가장 강하게 반발을 맞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의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 경찰 수천 명 동원해 갖고 그때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오가지 않느냐. 그렇죠. 이러다가 민심 뒤집어진다. 이렇게 했던 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면 다냐 뭐 해가지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그렇죠. 거. 이런 것들이 보수 우파 쪽에서는 야 김문수를 다시 봐야겠네 이렇게 그렇죠. 된 것 아닌가. 그렇죠. 한때는 지나칠 정도로 또 보수 강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극우 보수지요. 자통당 계열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진영 간 골이 깊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골이 깊은 사람이 또 우뚝 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 김문수 장관이 앞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고 그렇죠. 윤석열의 종속 변수가 아니냐. 그렇죠. 여기 저런 한계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가지고 정치권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은 혹시 같이 거품처럼 사라질 것 아닌가? 그 독립 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고 박사님 말씀 전적으로 옳은데 지금은 워낙 골이 깊다 보니까 예. 김문수가 당분간 그렇죠. 김문수 신드롬은 이어질 당분간 거다. 이 현상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상태일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김문수 장관이 갖고 있는 뭐 본인의 정치적 경력도 뭐 국회의원도 3번이나 그렇죠. 3선했어요. 경기지사 2번 했습니다. 그렇죠. 장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으로서는 뭐 짱짱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해수부 장관을 한 번 해갖고 대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김문수 장관은 여권에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다 무슨 투자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 좋아갖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고시한 사람들이. 그렇죠. 김문수 장관도 서울대에서 경제학과가 나왔죠. 예. 그런데 노동운동에 투신해가지고 노동운동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건 야권에서도 전설이죠. 김문수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전설이죠. 정도고 전설이죠. 깜빡이도 여러 번 갔던 전설이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울 줄을 아는 사람. 그럼요. 싸울 줄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도 딱 반격에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 약점들을 찌르고 들어가자. 말로는 안 져요. 그러니까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이기더라. 논리는 무장돼 있어요. 게다가 지금 보수의 심장이 어딥니까? TK 아닙니까? TK 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구 시장을 하면서 하는데도 김문수 쪽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이유는 뭐냐? 경북 영천에 바로 TK의 적자 대구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TK 아니요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거기에 이재명이도 TK인데 거기는 조금 변두리. 안동. 안동. 안동이 뭐 가장 양반골입니다만. 그럼 변방은 아니고 또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해 유성룡의 또 본산이고. 본인 스스로가 아웃사이더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웃사이더고 김문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적장자. 완전 적장자입니다. 예. 경북고등학교.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대선 후보라든가 이런 걸로 여러 번 거론되고 국민들도 그렇죠. 다 아는 이건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말하면 신상이에요. 그렇죠. 신상품. 김문수는 아직까지 뭐 대권 후보 이런 거 거론 안 됐지. 원희룡이만 해도 좀 식었어요. 더군다나 지난번 전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실수도 많았고 그래갖고 좀 스크래치 가버렸죠. 났죠. 예. 가버렸는데 김문수 장관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또 싸움닭이에요. 싸움. 싸움을 잘해요. 예. 그러니까 또 막 뭐라고 민주당 쪽에서 공격했던 그 잔상이 또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한테는. 그러니까 뭐라고 딱 물어보니까 그와 저기 나 일본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봐요? 막 그러니까 야 정말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김문수구나. 이런 또 인식도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4강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도 곧 아마 정치를 재개할 것 같아요. 설명절 이후에 네. 24일 날 예. 진종호 전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때 반란을 좀 일으켰죠. 예. 그래가지고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는데 본인이 그때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됐다 해갖고 아마 한동훈 대표한테 100배 자신의 예. 심정을 전해가지고 24일 날 만나서 식사하고 그 사진 찍어갖고 진종호 그 자기 SNS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다시 품은 거죠. 하하. 그래? 그러면 내가 품어야지.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포용력이랄까 이걸 보여준 거람. 예. 그래서 설 지나고 나면은 다시 정치권에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지지율이 조금 빠졌습니다만 다시 어떤 형태 무슨 메시지를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 연휴 이후에는 아마 정치를 다시 재개하지 그렇죠. 않겠나. 재개 가능성이 어쨌든 높고. 4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고 박사님 말씀대로 아니 경기도 그냥 뭐 한 팀밖에 없는 거랑 또는 사광이 각축전을 벌이는 거랑 어디가 또 흥미진진하겠어요. 경선 벌어지면은 정말 뭐라고 합니까? 피투기는 싸움을 그렇죠. 벌여갖고 딱 이기고 나오면은 컨벤션 효과가 그냥 100%, 200% 발휘하지 않겠나. 아주 관심이 높을 수 진짜 쟁쟁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예, 누가 해도 뭐 다 되죠. 4명 다 대통령감이에요, 다.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하고 나머지 뭐 무언식이다, 뭐 삼김이다 어찌다고 하는데 게임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70 내지 80%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올인이죠. 이쪽은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김문수에서 그 네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지금 지지율 차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2, 3%, 3, 4% 차이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11%나 8%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은 만약에 경선에 들어가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당신과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지금 50대 90 아닙니까? 이 룰이. 그렇죠. 5대5죠. 예. 그리고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것은 이 4명이 지금 지지층 내에서도 인기도 중요하지만 중도까지 합쳐졌을 때 누가 이재명을 이기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배 대표님이나 저나 중도 확장성을 가진 분이 역시 후보가 되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않겠느냐. 지금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진영이 나눠져 갖고 보수층은 보수 가장 강력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뭐 민주당도 비슷합니다만 그러나 대선 때는 한 20, 30% 많으면 40%에 이르는 이 중도층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무응답이 15%로 줄었더라고요. 다른 거 보면 한 3, 40% 지금 마음 정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로 이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야 이기지 않겠나. 그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저는 지난번 대선, 직전 대선들은 투표율이 한 75% 됐단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저는 투표율이 한 80%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보수 30, 진보 쪽 30, 그러면 20%는 중도예요. 예. 아무리 적어도. 그러면 20%를 가져와야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이든 간에 중도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중도 싸움이죠. 예. 그러니까요.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가 되어야 저쪽에서 이재명을 만약 후보로 확정이 된다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일방적으로 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때는 갈라졌죠. 또 당이 세 개였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각각 후보를 낼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나왔는데 지금은 현재 이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나간 사람도 없고 나갈 수도 없지 나갈 않습니까? 수도 없어요. 나갔다가는 뭐 그럼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진영 장벽이 두껍기 때문에 예. 이걸 뚫고 또는 뛰어넘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년 전에는 이 진영의 골이 500m였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5만 미터다. 예. 엄두가 안 나요. 이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세 사람 합친 것은 한 52% 되고 문재인은 41%인가로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은 중도가 뭐 진보 쪽이랄까 아니면은 탄핵 찬성 쪽 이렇게 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후보도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내야 하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성과를 내서 중도가 역시 보수가 능력이 있어 이런 판단을 해야 이긴다 이런. 그럼요. 실력입니다. 예.